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고전소설 소대성전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죠?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뻔한 이야기. 자, 보통 사람들 이야기 드문 요즘 드라마도 다르지 않는 듯합니다. 뭐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죠. 조선 후기에 아주 인기 있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자, 영웅의 일대기 작자미상 소대성전 해설입니다. 명나라와 호국, 청나라죠. 명과 호국의 전쟁에서 백성들과 명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한 영웅 소대성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소대성은 명나라와 호국의 전쟁에 참전하여 탁월한 무공을 바탕으로 천자와 명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이 흑연 홍길동전입니다. 자객이 들어와서 죽이려 하는데 그 자객을 죽이고 살아나는 점 이런 등 많이 닮았습니다. 또 유충열전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홍길동전과 유충열전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와 창작 연대미상의 조선시대 국문소설입니다. 작가 미상인 작품은 대부분 연대가 미상인 것도 많죠. 주인공의 비범한 출생과 위기, 조력자의 도움을 통한 재난 극복과 위협,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다라는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구조를 지니고 있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천상계와 지상계 나중에 어, 죽은 죽은 성상이 다시 또 이 소대성을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비범한 인물이지만 이 성상의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는 위인으로 나온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은 잘 없잖아요. 잘하는 특별한 모든 걸 잘하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물이 흉중에 큰 뜻을 품고 있다가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는 이러한 인물 설정은 지체, 지위죠. 지위나 처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선생님처럼 못났다고, 정말 저 사람 못났다 이래 하는 거 안 되겠죠. 이처럼 인물의 개성이 생생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조선 후기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소설의 상업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소설들이 나오면은 또 팔렸겠죠. 그래서 많이 팔렸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소대성은 동해 용왕의 아들, 이건 천상계라 할 수 있죠. 명나라 때 병부 상서를 지닌 소양의 아들로 적강한 후, 이건 어떤 높은 데서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모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대성은 유리걸식하며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소양의 옛 친구인 이승상은 소대성을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딸 채봉과 혼인시키려 합니다. 이 이승상은 소대성의 인물됨을 알아보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승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승상의 부인과 세 아들은 자객을 보내 대성을 죽이려 하고 대성은 자객을 물리치고 집을 떠나 영보산 청룡사에서 병법과 무술을 공부합니다. 자, 중원을 호국이 명나라를 침공하자 대성은 보검과 칼과 갑주, 명마를 얻은 후 적군을 격파하고 황제를 구합니다. 현실에서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하게 했죠. 당시에 어떤
뭡니까? 청을 오랑캐로 보는 우리의 어떤 관점과 또 닮았다, 그죠? 노국왕에 봉해진 대성은 채봉과 제외하여 혼인하고 좋은 정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행복한 결말이죠. 한눈에 보입니다. 소대성 전의 영웅적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영웅소설을 전부 이렇습니다. 복연혈통, 전직 병부상서 소양의 아들로 원래 동해 용왕의 아들이다. 특별한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고귀한 혈통을 받았고요. 비정상적인 출생. 자식 없던 소양 부부가 나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죠. 근데 영보상 청룡사 노승에게 시조하고 얻은 아들이죠.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다. 어렵게 태어났다. 탁월한 능력. 어려서부터 비범하고 뭐 도술도 부리고 이랬습니다. 시련을 맞았습니다. 부모의 죽음으로 가산탕진하고 걸식으로 연명하기도 했고 성상의 돌아가자 성상 부인과 아들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뭐 조력자가 나타나죠. 대성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본 성상과 청룡사 노성입니다. 성상은 죽어서도 나중에 대성을 또 도와줍니다. 위기 극복과 승리, 적과 싸워 나라를 구출했죠. 오랑캐를 무찌르고 천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채봉과 제외해서 부귀공명을 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 대성이 부모를 잃고 유리 걸식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동양 얻어서 살았다, 이런 뜻이죠. 전개는 이승상이 대성을 집으로 데려와 채봉과 혼인시키려 합니다. 자, 이승상은 대성을 알아본 인물이고 이 채봉도 또 대성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압니다. 여기는 승상이 죽은 후 가족들, 부인과 아들들, 사위까지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죽이려 하자. 그래 자객이 침입해서 자객을 물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대성이 병법을 익혀 호국의 침입대 출정합니다. 절정은 대성이 호국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웁니다. 결말은 노국왕이 된 대성이 채봉과 제외하여 인연을 맺고 좋은 정치를 베푼다는 내용입니다. 자, 홍길동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주인공을 미워하는 가족들이 자객을 보내 주인공을 죽이려 했습니다. 홍길동과 소대성은 둘 다 스스로 도수를 행하는 능력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소대성전에는 홍길동전에 보이지 않던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성이 나타납니다. 용왕의 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죽어서 도움 받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사하기인데요. 전체 단어는 아니고 1절 앞부분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소대성은 병부상서 소양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원래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으나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적강하였다. 그 뭡니까? 적강은 천상계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런 적강 구조가 있는 게 적강 소설인데 많이 있습니다. 천상 신선과 선녀가 뭐 죄를 지어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천상계 외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홍길동전은 지상계의 이야기만 갖고 있습니다. 많은 고전 소설과 관통별곡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황정경 일자를 잘못 읽어서 내가 지금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정경은 천상계의 경전인데 이걸 잘못 읽으면 벌을 받아서 이제 지상계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 고귀한 혈통과 비범한 탄생임을 보여주죠. 그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지만 일찍 부모를 잃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다. 이 부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련을 만나잖아요. 이게 영웅소설의 특징입니다. 소양의 옛 친구인 이승상은 삼남 이녀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동정호 용녀가 적강하는 태몽을 보고 얻은 둘째 딸 이채봉은 재주가 뛰어났다. 이승상과 이채봉은
소대성의 인물됨을 알아봐 주는데, 이 삼남과 이녀 중에 그 다른 딸의 남편, 그 사위죠. 사위는 소대성을 죽이려 합니다. 그 이채봉은 재주가 뛰어났다. 이건 뭡니까? 대성이나 최봉은 전부 재주가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이죠. 제자 가인입니다. 재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 요즘 드라마도 그렇지만 옛날 소설의 주인공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제 일반 서민들의 얘기가 많은데요. 뭐 조선 전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승상은 기이한 꿈을 꾸고 월령산에서 소대성을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온다. 이승상은 위기에 처한 대성을 구한 조력자로 죽어서도 대성을 도와줍니다. 이승상은 소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고자 합니다. 이승상의 부인 왕씨는 초라한 대성의 모습을 보고 본인을 마땅치 않게 여기지만 이채봉은 소대성의 재주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소대성의 인물됨을 아는 사람은 이승상과 여 이채봉뿐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모습을 통해서 채봉의 비범성을 더 강조하죠. 엄마는 이런데 어떻게 이런 딸이 나왔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세한 본문 해설은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박전연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대성교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박전연으로 검색하면은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례는 고전소설, 영웅소설, 군담소설이고요. 성격은 전기적이죠. 전기적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걸 전기적이라 합니다. 또 일대기적입니다. 그 소대성의 평생 삶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제는 고난을 극복하고 위협을 성취하는 소대성의 영웅적 활약상입니다. 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하고 지위를 회복한 영웅의 활약상입니다. 특징입니다. 작자와 창작 연대감이 이상인 국문 고전 소설로 영웅소설 또는 군담소설의 대표 작품입니다. 군담소설의 모티브를 수용하여 부분적으로 또 변형했습니다. 조금 바꿨다는 뜻이죠. 소대성의 비범한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비현실적인 전기적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삽입시를 활용하여 문학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삽입시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갈등 양상을 또 보여줍니다. 소대성과 성상의 아들들, 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또 명확히 드러납니다. 홍길동과 유충열전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요즘 수능 특강 작업하고 이러느라 시간도 부족하고 자세한 내용은 또 여러분의 블로그에는 다 올려두었으니까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